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조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소득 파악 및 세업 양성화 기반 마련과 관련된 개정 세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실 내용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가 단축이 되는데요. 현행 간이지급 명세서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그리고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 반기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용역 관련된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역시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당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적용 대상에 대한 추가 내용입니다. 현행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리고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간이지급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했을 경우에 0.2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적용을 하잖아요. 여기에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추가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지급을 합니다. 첫 번째, 간이지급 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 적용 요건에 대한 보완입니다. 현행 간이지급 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 0.25%에 50%인 0.125% 적용 요건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제출기간 경과 후에 1개월 내 제출했을 경우에 이제 50%를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현행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출기간 경과 후에 3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그러면 그때도 역시 0.125%에 해당되는 간이지급 명세서 지연 제출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제출 기한을 어떻습니까? 위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통일화를 기했습니다. 즉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여러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제출기간 경과 후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만이 어떻습니까? 50%에 해당되는 간이지급 명세서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적 용역 관련된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제출기한 경과 후에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만이 어떻습니까? 0.125%에 해당되는 가산세, 즉 지연 제출 가산세를 적용을 받습니다. 본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네 번째 사항은 간이지급 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입니다. 현행 지급 금액 중에 불분명한 금액이 5% 이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산세 면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현행 규정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용 근로소득과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이 추가가 됩니다. 이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규정에 대한 신설 내용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신설이 된 사항인데요. 같이 내용을 보시면은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적용 내용은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1일 사이에 지급하는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만이 어떻습니까?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간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요. 소규모 사업자란 직전 연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세 반기별 납부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 간이지급 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규정입니다.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를 소득 지급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제출할 경우에 역시 인적 용역과 관련된 기타 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 규정도 또한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사항인데요. 적용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하는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에 대해서 면제해주는 사항입니다. 본 규정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6번째, 간이지급 명세서 그리고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그리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리고 인적 용역 관련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 그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더블 그러니까 중복해서 적용이 됐을 경우에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인데요. 기한까지 이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리고 지급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이러한 지급명세서라든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을 하는데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1% 높잖아요.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앞서 살펴보신 내용처럼 0.25%입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채출을 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중에 높은 세율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가 1% 높잖아요. 이 가산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아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여러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하고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은 이렇게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에 둘 중에 높은 금액을 적용을 하는데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모두 해서 적용한다. 즉 증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규정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2024년 당장 내년입니다. 2024년 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고 우리가 기타 소득 있잖아요. 인적 용역과 관련된 기타 소득은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시 지급 명세서 제출 면제입니다.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 제출 특례 규정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요. 적용 대상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그리고 인적 용역 관련 기타 소득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방법은 간이지급 명세서를 매월 이제 모두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 제출하는데 이렇게 연율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 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은 굉장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도 또한 앞서 살펴보신 내용처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고요. 인적 용역 관련된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소득 파악 및 세율 양성화 기반 마련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큰 두 번째입니다.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당장 2023년 7월부터 우리가 2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어떻습니까?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지금 변경이 확대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23년 7월부터 이제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 이 내용이 2024년 1년 후죠.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8천만 원 이상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즉 총수익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요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8천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그 범위가 확대된다는 사실 한 번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세 번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확대가 됩니다. 현재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가 112개 업종으로 우리가 열거 규정되어 있잖아요. 뭐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병의원, 약사, 수의사,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일반 교습 학원, 이렇게 외국 학원 등등이 있고요. 여기에 13개 업종이 추가가 되는데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중개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규정 역시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현금 영수증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금 영수증 현행 112개 업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 발급 요청을 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는데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만일 미발행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페널티 있잖아요.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10만원 미만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서 1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을 했는데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되는 가산세, 즉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아니에요. 그래도 소비자가 이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발급을 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5%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큰 네 번째, 판매 결제 등 중개자료 제출 의무 강화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자료 제출 불이행에 대한 그 과태료 신설 및 제출 대상자가 확대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현재 자료 제출 대상자 확대 및 제출 명령 신설 규정입니다. 현행은 판매, 결제 대행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 이제 열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에서 판매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해야 하는 통신 판매 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한 전기통신 판매업자,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 대행업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제 업무를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판매 결제 대행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 게시판을 응용을 하여 재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역시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판매 결제 대행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됩니다.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이 됐는데요. 과태료가 무려 2천만원 이하가 부과가 됩니다. 즉 판매, 결제 대행, 중개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한 번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일용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한이 단축이 됩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이제 적용을 하니까 여러분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 현행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한이 상용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고,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잖아요. 여기서 상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또 동일하지만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가 아니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이 사항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세무업계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업무량이라든가 뭐 아니면 경위를 보시는 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빡셉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소득 부분도 적용을 하니까 일용 근로소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이 기간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입니다. 현행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된 세액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치세액공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과 신설입니다. 이 규정은 오늘 살펴보실 마지막 내용인데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그 제출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한 법인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시기는요, 분기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또한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2022년 세법 개정안 내용 중에 조세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소득 파악 및 세원 양성화 기반 마련에 대한 그 개정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